나는 장주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깨어보니 나는 장주였다. 하지만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이었는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이었는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가 지금이라 믿는 이 삶, 그 모든 감정과 선택들은 과연 진짜 나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걸까? 장자는 말한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고. 때로는 내가 만든 꿈에 갇혀 살고, 때로는 누군가의 기대가 만든 현실에 갇혀 살아간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진짜 나야. 그렇게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진짜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래서 장자는 자신을 나비라 말하지도 않고 자신을 장주라 단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며 그 모름 속에서 가벼움을 얻는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는 나라는 생각, 혹시 이미 너무 오래된 꿈은 아닐까? 나는 나비일 수도 있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누군가는 말한다. 쟨 별 쓸모도 없어. 그래서 비껴간다. 그래서 버려진다. 하지만 그 쓸모없음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장자는 이야기한다. 고목처럼 못을 박을 수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는 그 누구에게도 잘려나가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고 자신을 실패라 여기지 마라. 너는 그 어떤 용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유용함이란 때로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된다. 그 덫에 걸리지 않은 나무처럼 너도 그 자리에 조용히 오래도록 서 있으라. 쓸모없음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생존의 방식이다.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 장자는 그를 진인이라 불렀다. 그는 말한다. 진인은 고정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왜일까? 마음이 고정되면 세상을 자기 틀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내 방식이 맞아. 내가 옳아. 하지만 그 내 생각이란 건 오랜 시간 사회가 심어준 기준, 부모의 말, 친구의 시선, 타인의 기대, 그 모든 잔해들이 얽혀 만들어진 가짜 마음일지 모른다. 장자는 묻는다. 그 마음이 정말 너의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오래전부터 들려온 말을 내면 깊숙이 새겨둔 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인가? 진이는 그런 마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는 바람이 불면 바람의 마음으로, 물이 흐르면 물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슬픔으로 잠시 그의 마음을 대신 살아낸다. 그러니 진이는 고집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함부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흐르고 느끼고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곧 공의 마음이다. 텅 비어 있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그 사람 왜 저래? 그건 잘못됐지. 나는 그건 싫어. 그 판단들이 우리를 점점 좁게 만들고 우리 안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단단히 굳어간다. 진인의 마음은 단단하지 않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며들며 모든 존재와 감정을 자신의 일부처럼 품는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다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없기에, 잃을 나도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누군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세상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삼아보라. 그 순간 당신도 이미 진인이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상처받는다. 왜일까? 말은 말하는 이의 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장자는 말한다. 말이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귀를 거쳐 마음으로 흘러들며 그 사람만의 해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예를 들어 괜찮아 라는 말은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고 누군가에겐 무책임한 회피다.
열심히 해봐. 라는 말은 어떤 이에게는 응원의 불꽃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버티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같은 목소리인데도 전혀 다른 감정의 파문을 남긴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이 어떤 마음 위에 떨어질지를 한 번쯤은 헤아려야 한다. 말은 화살과 같다. 쏘는 순간 방향은 바꿀 수 없고 맞은 자의 상처는 당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깊어질 수 있다. 장자는 말한다. 진짜 말은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듣는다는 건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공명하려는 시도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함께 침묵하는 것이 천마디 위로보다 더 깊은 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말을 하려 애쓰지만 사실 필요한 건 좋은 귀, 더 정확히 말하면 따뜻한 귀일지 모른다. 입보다 귀가 먼저 열린 날,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따뜻해진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다. 높은 지위, 화려한 외모, 두드러진 성과, 모양이 있어야 믿고 빛이 나야 따르려 한다. 하지만 장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지극히 큰 것은 형태가 없고 지극히 밝은 것은 형상이 없다. 참된 크기란 크다고 말하지 않아도 스며드는 어떤 것이고 진짜 밝음이란 빛난다고 외치지 않아도 어둠을 걷어내는 어떤 것이다. 형태를 갖는 순간 우리는 그 경계에 갇힌다. 형상이 뚜렷할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자주 축소된다. 우리가 진짜로 위로받을 때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준 그 침묵에서 오는 것이고 진짜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거창한 연설보다 말없이 건넨 따뜻한 손길에서 오는 것이다. 장자가 말한 형태 없음과 형상 없음이란 바로 그런 무형의 진실을 가리킨다. 햇살은 이름 없이 모든 걸 비추고 바람은 모양 없이 모든 걸 감싼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고 밝지만 그 자신은 형체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극히 크고 지극히 밝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진실은 가끔 아무 말도 없이 당신 곁을 스쳐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 길이 안전해. 이 방향이 정답이야. 모두가 가는 길을 가면 돼.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 위를 걷는다. 정해진 루트, 인정받는 삶, 실패하지 않을 선택.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묻게 된다. 이 길은 과연 내 길인가? 장자는 말한다. 길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길이란 누군가가 앞서 내놓은 방향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흔적이다. 남들이 보기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쪽이라면 그게 바로 나의 길이다. 세상은 자꾸 말한다. 더 빨리, 더 똑바로, 더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조급함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려지고 만다. 길이란 방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직선처럼 걸었고 누군가는 둥글게 돌아갔다. 누군가는 멀리 빙 돌아왔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앉아 있었다. 그 모든 길 위에는 그 사람만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진짜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한 걸음씩 걸었기에 비로소 길이 된 것이다. 지금 걷고 있는 당신의 삶이 어쩌면 어수선하고 확신 없고 때론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그 발걸음이 쌓이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길을 보며 말할지도 모른다. 저게 진짜 나의 길이야. 장자는 말한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을 헤엄친다. 사람도 자연 속에 살아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단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존재가 자신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다. 하늘은 새의 자리다. 물은 물고기의 공간이다. 그 둘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새도 바다를 욕망하지 않고 어떤 물고기도 하늘을 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타인의 세계를 욕망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잇는다. 장자가 말하는 자연이란 단순히 나무와 바람, 산과 강이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이고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서 억지 없이 존재하는 상태다. 우리는 자주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쓴다. 하지만 새가 물고기처럼 살려고 하면 날개는 짐이 된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고자 하면 그 자유는 곧 고통이 된다. 자연 속에 산다는 건 나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사회는 우리에게 역할을 강요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그 모든 역할 이전에 너는 하나의 존재다. 비교도, 경쟁도, 욕망도 자연 속에선 의미를 잃는다. 있는 자리에 머물고 나의 속도로 걸으며 나만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한 진짜 자연의 삶이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것에 집착한다. 자식의 성공, 다 지나간 젊은 날의 후회,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선, 그리고 나는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까지. 처음엔 사랑이었다. 처음엔 책임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마음은 조용히 병들기 시작한다. 장자는 말한다. 집착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마음의 병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불면, 작은 말에도 욱하는 반응, 남모를 불안감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특히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고 아이들은 자신의 길을 떠나고 사회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하게 무언가를 붙잡게 된다. 그러나 장자는 속삭인다. 그 손을 잠시 놓아도 괜찮다고.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땐 우리는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무게에 짓눌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놓아야 숨을 쉴 수 있다. 놓아야 두 손으로 다른 걸 다시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놓아야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다. 누군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손을 살짝 놓아도 괜찮다. 병든 마음은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놓아주는 데서 회복되기 시작한다. 지금의 당신도 이미 잘하고 있다.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왔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한다. 왜 저렇게 말이 없어?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린 더 말하려 애쓴다. 괜히 웃고, 괜히 대답하고, 혼자가 아닐 척한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말이 많으면 마음은 고요하지 않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입은 바쁘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산란해진다. 세상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말을 줄여야 비로소 들리는 진심도 있다. 고요하다는 건 무기력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이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한때는 누군가의 부모로, 직장 안의 책임자로 늘 말하고 움직여야 했던 역할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리에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 말을 줄인다는 건 혼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고요 속에서는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낸다.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 못해 아팠지. 그거면 충분하다. 장자의 말처럼 입을 다물고 그저 마음의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다. 고요한 당신, 가장 단단합니다. 하늘은 넓고 땅은 깊고 사람은 그 사이를 살아간다. 장자는 말한다. 하늘, 땅, 사람, 셋이 함께 크다. 이 말은 사람이 단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과 나란히 조화롭게 크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늘을 이기려 하고 땅을 바꾸려 하며 다른 사람과의 크기를 비교하며 살아간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하지만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크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으로, 누군가는 조용히 버텨낸 하루로,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로 자신만의 크기를 쌓아간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은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나무의 굵은 뿌리와 같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깊고 넓은 무게가 있다. 장자는 말한다. 하늘, 땅, 사람은 함께 자라고 함께 존재해야 완전하다.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린다. 당신이 빠진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 그 발자국들이 이 세상의 균형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대로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는 거다. 누구보다 깊고 조용히 크게. 우리는 오랜 시간 남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살아왔다. 어릴 땐 칭찬을 받기 위해, 젊을 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잘 살아왔지라는 말 한마디에 위로받기 위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낀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장자는 말한다. 진이는 외부의 영광을 좇지 않고 내부의 평안을 좇는다. 영광은 눈부시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의 박수는 금세 멀어지고 칭찬은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그런 외부의 것들을 좇다 보면 마음속 평안은 점점 멀어지고 늘 불안한 나만 남는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마음이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 그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을 따라 산다.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 좋은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햇살 아래서 조용히 걷는 그 순간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은 시끄럽지 않지만 오래 기억된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따뜻하다. 장자의 진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면의 평안을 위해 비워내고 내려놓고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 이제는 남들의 박수가 아닌 당신 마음의 박수를 들어야 할 때다.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당신 삶은 더욱 단단해진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별일 아닌 말에 상처받고 가끔은 아무 말에도 위로받는다. 감정은 물결 같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달이 차면 가득 넘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장자는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과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 건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에 끌려가 내 삶 전체가 휘청이는 건 결국 나를 잃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물결 위에 있지만 결코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 기쁨이 왔을 땐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픔이 왔을 땐 그것에 잠기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감정 속에서도 내 중심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 살다 보면 행복한 날보다 그냥 그런 날이 더 많고 그냥 그런 날보다 허무하고 외로운 날이 더 많다. 그럴 때 한 발 물러서서 지나가는 감정을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다. 바람이 지나간 뒤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다시 자리를 찾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다. 아이들이 다 자라 손이 필요 없어졌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예전처럼 기운이 없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스며드는 말,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무용의 용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다.
쓸모없음이야말로 진짜로 큰 쓸모라는 뜻이다.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깊은 진실을 품고 있다. 아무도 기대지 않기에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에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 쓸모는 누군가의 기준이다. 사회는 역할이 사라진 순간을 쓸모없음이라 부르지만 장자는 묻는다. 그 역할을 내려놓은 지금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커다란 나무 아래 그늘 하나 만들지 못한다면 누구도 거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기대지 않는 빈 공간이기에 오히려 누구나 쉴 수 있고 지나는 이가 숨 고를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다. 쓸모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지금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머무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위로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 바로 그 여백 속에 삶의 본질이 숨어 있다. 인생은 예고 없이 바뀐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늘 곁에 있던 가족이 멀어지기도 하며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저항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지금 이 변화가 너무 두려워. 하지만 장자는 조용히 말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흐름을 따르라. 자연의 이치는 흐름이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강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 낙엽도 스스로 떨어지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찾아온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막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느냐이다. 때론 가만히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는 잎처럼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겨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 중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될까? 많은 경우 그저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일 뿐이다. 변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잃게 만들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이 지금껏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마주하게 하고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내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다시 들려준다. 흐름을 따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용기다. 우리는 흐름 속에서 부서지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조금씩 다시 태어나는 존재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확실한 답을 원한다. 이게 맞는지, 저게 옳은지, 무엇이 정답인지.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말을 듣고 스스로도 쉼 없이 질문한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돈은 말로 전할 수 없고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다. 이 말은 곧 삶의 본질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은 단어로 정의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가르쳐 줄 수 없다. 사는 일에는 정답이 없다. 돈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며 때로는 돌아가고 멈추고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답을 찾는데 익숙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도란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느끼는 것이라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망설임, 불확실함,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도를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도는 마치 이른 아침 안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 아래에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던 진짜 삶이 있다. 답을 찾기보다 느끼고 흘러가고 머물러 보는 용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도다. 도는 설명되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말 없이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상하고 무언가를 통제하며 살아가려 한다. 예기치 못한 일에는 불안해지고 흐름이 막히면 스스로를 탓한다. 왜 나는 자꾸 이 모양일까? 내가 더 단단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물 흐르듯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다. 물은 흐른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어디서든 머무를 줄 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억지로 이기려 들지 않으며 흘러가는 동안 조용히 세상을 적셔낸다. 사람도 그렇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이가 끝내 살아남는다.
삶을 물처럼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흐름 속에 몸을 맡기며 작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 물은 빠르지 않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시간이 걸려도 잠시 멈춰도 흐름만 잃지 않으면 된다. 지금 당신의 삶이 한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흐르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 물은 항상 앞으로 간다. 넘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삶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에도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당신의 길을 흘러가면 된다. 살다 보면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긴 시절이 있다. 책도 좀 읽었고, 세상 돌아가는 눈도 있고, 경험도 꽤나 해봤다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삶은 더 복잡해진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감정은 더 어지럽고 사람은 점점 외로워진다. 장자는 말한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진실을 놓치기 쉽다. 왜일까? 똑똑하다는 건 세상을 빨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정답에 가까운 길을 택할 줄 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정답이라는 것 안에는 느낌, 온기, 눈빛, 망설임, 여백이 없다. 지나치게 똑똑하면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놓치고 풍경 속에 담긴 조용한 위로도 지나쳐버린다. 진실은 이해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다. 어떤 고요한 순간, 누군가의 무심한 말, 아침 햇살의 온도 같은 것 속에 진실은 조용히 숨어 있다. 삶을 너무 똑똑하게만 보려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 장자는 묻는다.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은 정말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인가? 인생은 공식처럼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틀린 길에서 배우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에서 더 깊은 나를 만나게 된다. 똑똑함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똑똑함에 가려 세상의 온기를 잃어선 안 된다. 가끔은 덜 알아도 괜찮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그 순간 오히려 진실은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지 모른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해야 한다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화내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된다. 어릴 땐 부모가, 성인이 되면 사회가, 나이가 들면 내 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명령한다. 그러다 보면 지쳐도 쉬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원하지 않아도 웃어야 한다. 장자는 그런 삶을 경계한다. 그는 말한다. 하늘처럼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억지로 구름을 움직이지 않고 해를 붙잡지도 않는다. 그저 흐르고 머물고 때를 따라 존재할 뿐이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한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나인 상태로 조용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게으르다는 말에 움츠러들고 자꾸만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누른다. 하지만 장자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신뢰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쉬고 싶을 땐 쉬고 멈추고 싶을 땐 멈추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흘러간다. 하늘이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듯이 우리도 그렇게 순한 바람처럼 천천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된다. 우리는 살아오며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어릴 땐 부모의 눈을, 사회에 나와선 타인의 평가를, 나이 들어선 자식들의 기대를. 그래서 자주 내 삶을 살기보다는 누군가가 원할 법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장자는 단호히 말한다. 진짜 자유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묻는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런 모습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러나 삶은 경쟁도 평가도 점수도 아니다. 새는 새의 속도로, 바다는 바다의 깊이로 존재하듯 당신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진짜 자유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불편한 옷을 억지로 입고 걷는 것보다 그저 편안한 내 걸음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삶이 더 자유롭다. 지금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다르게 보여도 그게 바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자유다. 장자의 말처럼 세상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비로소 마음엔 가벼운 바람 하나가 스쳐간다.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을 때 온다. 그리고 가장 큰 외로움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누군가가 부정할 때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한다.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해.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절대 저럴 수 없어.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환경과 기억, 눈물과 기쁨, 지나온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 생각도, 말투도,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가두기 시작한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을 때, 내 방식만 정답이라고 고집할 때 우리는 조금씩 고립되고 단단히 굳어버린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연습의 연속이다.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풍경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건 때로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그 사람이 대신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장자의 말처럼 세상은 수많은 다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절반을 닫아버리는 셈이다. 지금 누군가와 부딪히고 있다면 이 질문을 던져보자. 정말 틀린 걸까? 아니면 그냥 나와 다른 걸까?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엔 조금 더 넓은 여유가 찾아온다. 살다 보면 눈앞의 이득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선택만 잘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때론 자신의 가치관을 흔들고 때론 타협하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큰 도를 따른다. 작은 이익은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처럼 달콤하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느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전체를 놓칠 수도 있다. 큰 도란 단순히 철학이나 도덕이 아니다. 그건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삶의 태도, 즉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물음이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덜 가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누군가에겐 늘 따뜻했고 당신 자신에겐 늘 정직했다면 그건 작은 이익을 넘어선 더 깊고 큰 길 위에 있는 삶이다. 삶이란 결국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무엇을 잃지 않고 살아왔느냐가 더 오래 남는 법이다. 지금도 당신은 그 길 위에 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쉬어가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도를 따라 걷고 있는 당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꽤 자유롭다고 여긴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여전히 갇혀있는 느낌. 장자는 말한다. 몸보다 마음의 감옥이 더 무섭다. 육체는 잠시 불편하면 누워 쉴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갇히는 순간 스스로 갇힌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지금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걸까? 나는 아직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자유를 막고 자존감을 짓누르고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형벌을 안긴다. 진짜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말, 끊임없는 비교, 버려지지 않는 자책감이다. 그 감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 하지만 기억하자. 그 감옥의 열쇠는 바깥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다.
지금의 당신, 지금까지 견뎌온 당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으며 무수한 선택을 감내해온 삶의 주인이다.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 마음의 감옥은 부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어가는 것. 오늘 그 문틈을 조금만 열어보자. 빛은 항상 그 틈으로부터 들어온다. 삶은 매일 바뀐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익숙했던 사람은 멀어지며 내가 있던 자리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건 어쩌면 잃는다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변화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힘이 된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 앞에 나타난다. 문제는 그걸 막으려는 마음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괴롭다. 붙잡을 수 없는 걸 붙잡으려 애쓰고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려 한다. 그러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엔 조용한 단단함이 자라난다. 물은 흐르며 강이 되고 계절은 바뀌며 생명을 키운다. 변화는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징조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당신이 놓고 온 것들,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재료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도 당신을 또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키워줄 것이다.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아파도 괜찮다. 변화는 늘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은 곧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준다. 지금 그 안으로 천천히 당신의 걸음으로 들어가 보자. 그 변화가 곧 당신의 힘이 될 테니까. 현대의 삶은 빠르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정보는 쏟아지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있는 법을 잊는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침묵은 무능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고요함은 도의 거처이고 안정은 덕의 기반이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조용히 머무를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안이 먼저 편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요함은 멈춤이 아니다. 그건 내면의 물결이 가라앉아 비로소 진짜를 볼 수 있는 상태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일 땐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말보다 중요한 눈빛을, 일정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숨결을. 그리고 그건 한번 스쳐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삶은 잘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출 줄 아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장자는 진짜 돈은 고요함 속에 있다고 했다. 그 돈은 소리치지 않고 안내판도 없으며 그저 내 안의 조용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요즘 마음이 자주 불안하다면, 할 말이 많아졌다면 어쩌면 당신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조용히 숨을 쉬고 천천히 앉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답은 당신 안에 있다. 살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설명해야 했다. 자신의 입장을, 행동의 이유를, 감정의 흐름까지도 말로 포장하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크게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많이 말하는 자는 모른다. 말은 때때로 지식을 드러내지만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 진짜 깊이 아는 사람은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 존재 자체로 증명할 뿐이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아왔다. 무엇이 상처를 남기는지, 어떤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지, 누가 곁에 남고 누가 떠나는지를.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가볍게 충고하지도 않는다. 그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준다. 그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지식은 쌓일수록 말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혜는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든 당신, 그건 결코 무기력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자의 태도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고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 요즘 세상은 빠르다. 무엇이든 빨리 해야 성공이라 하고 느리면 뒤처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진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인생,
눈에 띄는 성과 없는 오늘, 무언가를 이룬 적 없는 나날들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큰 아끼는 소리를 늦게 내지만 울림은 깊다. 크고 깊은 존재일수록 그 소리는 조용히 그리고 늦게 퍼진다. 급하게 소리 내지 않아도 그 소리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존재다. 누군가는 이른 나이에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천천히 열매를 맺는다. 중요한 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품고 있었느냐이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당신이 지켜낸 인내, 말없이 견뎌낸 날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당신만의 깊은 울림이 되어가고 있다. 큰 악기는 쉽게 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울리면 그 울림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다. 지금 늦었다고 느껴지는 당신, 그건 단지 당신이 큰 울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누구에게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고 포장한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참된 돈은 꾸며지지 않는다.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진짜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말처럼 포장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 돈은 말로 꾸미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고 나를 숨기고 정답처럼 보이는 모습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았다는 것. 꾸미지 않은 말이 더 진심이고 꾸미지 않은 삶이 더 깊다. 당신이 지금 조금 무뚝뚝해 보여도, 자주 웃지 않아도 그 삶의 시간 속엔 다 말하지 못한 따뜻함이 고요히 깃들어 있다. 참된 돈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화려한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참된 길 위에 서 있다. 사람들은 강해지라고 말한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감추고 무너질 틈 없이 견디며 늘 괜찮은 척 살아간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간다. 이 말은 단지 성격이나 태도에 관한 말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다. 돌은 단단하지만 물은 그 돌을 깎는다. 바람은 형체 없지만 거대한 산을 넘는다. 강한 것은 순간을 지배하지만 부드러운 것은 시간을 이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이제는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그건 많이 견뎌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자 용기다. 지금 당신이 더 이상 세게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모든 걸 끌어안지 않고 가끔은 울고 가끔은 멈추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오래 남는 사람의 모습이다. 강한 것은 언젠가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조용히 그리고 깊이 삶을 지켜낸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싶어진다. 지식, 재산, 관계, 추억, 그리고 어쩌면 남들이 말하는 괜찮은 인생이라는 이름의 조건들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복잡하고 무겁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얽히고 어떤 날은 숨 쉬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다. 장자는 말한다. 돈은 비워야 담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말이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 오래된 걱정, 남아있는 후회,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비운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다. 놓아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나다운 것을 들일 수 있게 숨을 돌리는 일이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덜어내며 지금의 나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일이 더 소중하다.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비워내는 기쁨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가득한 그릇보다 여백이 있는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돈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이 잠시 너무 무거워 그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을 뿐이다. 오늘 조금만 비워보자. 그 여백 안에 진짜 당신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종종 묻는다. 삶의 길이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누군가는 책에서 답을 찾고 누군가는 타인의 조언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바람은 불고 물은 흐르고 돈은 그 안에 있다. 도란 어디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그 결 속에 물이 흐르는 그 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인생을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한다. 돈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닿고 물처럼 모양이 없지만 모든 것을 품는다. 어쩌면 답을 찾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삶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땐 한 번쯤 멈춰 이 조용한 자연의 움직임을 바라보자. 지금 흐르는 물, 오늘 스쳐간 바람, 그 모든 속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힌트가 숨어 있다. 돈은 설명되지 않고 정의되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 삶은 예고 없이 거칠어진다. 어떤 날은 평온하던 일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마음을 깊이 뒤흔들기도 한다. 삶의 불은 타오르고 삶의 물은 덮쳐온다. 그럴 때 우리는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견딜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참된 사람은 불과 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불 앞에서 타오르지 않고 물 앞에서 휩쓸리지 않는다.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 안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안다. 그렇다고 그가 무감각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자신으로 삼지 않는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장자가 말한 참된 사람, 진인이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단해지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불이 와도 물이 밀려와도 내 마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강함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 역시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의 부고를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죽음은 끝이자 두려움이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삶과 죽음은 아침과 저녁처럼 순환하는 것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삶과 죽음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뜻이다. 그 안엔 억지로 버티거나 붙잡거나 피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모든 것이 때를 따라오고 때를 따라 사라진다. 우리는 늘 살아있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자 그 자체로 또 다른 자연이다. 장자는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가 마침내 다시 흐름으로 돌아갔다고 여겼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수용은 이해에서 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언젠가 저물 저녁처럼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침을 향한 순환의 일부라면 그 마음엔 조용한 평안이 깃든다. 삶과 죽음은 대립이 아니라 이어진 선의 양 끝이다. 오늘 당신이 살아내는 이 하루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어떤 날은
별일 없는데도 괜히 눈물이 난다. 누군가의 한마디, 잊고 있던 사진 한 장, 아무도 없는 집 안의 고요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의 감정을 불러낸다. 장자는 말한다. 슬픔은 내가 만든 감정일 뿐, 하늘은 감정이 없다. 하늘은 그저 비를 뿌리고 해를 비추고 계절을 바꾼다.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하고 흘러간다. 그에 비해 우리는 자꾸 과거를 끌어당기고 스스로 만든 감정에 다시 스스로를 가둔다. 그 슬픔이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말에 의미를 붙인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상처가 어떤 사건 때문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억을 품은 방식이 슬픔을 키워온 것이다.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조차 내가 만든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하늘이 감정 없이 흐르듯 때로는 우리도 조용히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을 때 슬픔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감기처럼 머물다 사라진다. 지금 당신 마음을 누르고 있는 감정,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이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믿고 귀로 들어야 납득한다. 그래서 늘 증거를 찾고 확실한 답을 구하고 모든 것엔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의 바탕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마치 공기처럼 그 존재는 느껴지지 않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 또한 설명할 수 없지만 삶의 모든 이면에 깃들어 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갈림길들, 어떤 선택 앞에서의 직감,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평안함과 불안함,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돈은 조용히 우리를 이끌고 있었다. 돈은 말하지 않지만 길을 비추고 보이지 않지만 걸어갈 땅을 준비한다. 삶이 막막해 보일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조용한 흐름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람도 햇살도 시간도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형태 없이 다가온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자꾸 끌리는 그 방향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도가 당신을 이끌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그 안에서 당신도 함께 흐르고 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감정을 추측하고 그 삶을 재단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함부로 평가하곤 한다.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했지? 그렇게 살면 불행할 텐데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네. 하지만 장자는 묻는다.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면 그 즐거움을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은 내가 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강을 헤엄치고 있다. 물살의 세기, 바닥의 깊이, 햇살이 닿는 위치까지 그 누구의 삶도 정확히 같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보다 앞서 존중이다. 그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이 내 기준에선 별것 아니어도 그가 겪는 아픔이 내 경험보다 작아 보여도 그건 그 사람의 물속 이야기다. 장자의 이 질문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도 향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가? 남의 잣대에 맞춰 억지로 흘러가는 강을 따르느라 정작 내 안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듯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따뜻하고 자유로운 시선을 건네줄 때다. 물고기의 즐거움은 물고기만 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기쁨도 당신만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늘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 누구보다 괜찮다는 평가, 그 모든 걸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작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멍해질 때가 있다. 장자는 말한다. 명성을 줬다가 자신을 잃는 사람이 많다. 명성은 빛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늘 타인의 시선이 붙어 있다. 그 시선에 맞춰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숨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그 길을 걷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름은 남기고 내 이름은 점점 잃어간다. 장자가 말한 참된 삶이란 크게 보이지 않아도 많이 불리지 않아도 내가 나로서 편안한 상태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증명하듯 살아왔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왔고 누군가에게는 이름 없이도 빛나는 존재였으며 스스로에게도 이제는 편안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진짜로 빛난다. 우리는 늘 뭔가 해야만 한다고 배웠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멈추면 세상에서 밀릴 것처럼 불안해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지쳐간다. 장자는 말한다. 도를 얻은 자는 행하지 않아도 이룬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애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조금은 믿어도 된다는 말이다. 강물은 방향을 애써 정하지 않는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산을 깎고 길을 만들고 바다를 이룬다. 사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가장 큰 일은 해야만 한다는 마음을 놓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말없이 감내해 온 시간들, 그 자체로 이미 삶은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는 억지로 밀지 않아도 된다. 삶은 그대로도 흘러간다. 그리고 당신은 그 흐름 속에 이미 잘 서 있다. 삶은 속도를 재는 세상이 되었다. 얼마나 빨리 성공했는지,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 얼마나 빨리 목표를 이뤘는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느려도 불안해지고 멈추는 순간 모두가 나를 앞질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빠르다고 더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앞서가다 길을 놓치기도 한다. 오히려 자신의 걸음으로 조용히 꾸준히 나아가는 이들이 더 멀리 도달한다. 삶은 경주가 아니다. 각자의 리듬이 있고 각자의 계절이 있으며 각자의 속도가 있다. 지금 당신의 걸음이 남들보다 느려 보일지라도 그 속엔 당신만의 깊이와 방향이 담겨 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잊지 않고 가는 것, 잃지 않고 가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자.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앞으로도 잘 걸어갈 것이다. 어차피 삶은 도착보다 걸어온 시간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 가고 있다. 살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고 예쁜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세상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장자는 말한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비운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붙잡고 있던 것들에서 잠시 손을 놓는 용기다. 기대했던 말, 되지 않은 계획, 미련과 후회,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들. 그 마음을 비우면 내 시야엔 비로소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들어온다. 눈앞에 나무 한 그루가 이토록 푸르렀는지,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는지, 오랜 친구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고마웠는지 가득 찬 마음으론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비우는 사람만이 새롭게 본다. 비운 만큼 세상은 다시 맑아진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된다. 완전한 삶이란 무엇일까? 금이 없고 후회가 없고 늘 밝고 아름답기만 한 삶.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정작 살아보면
그 어떤 삶도 그림처럼 매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장자는 말한다.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완전함이다. 이 말은 무언가를 더해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기쁨과 아픔,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결정, 웃고 울며 살아낸 모든 날들이 모두 지금 이 당신을 이루고 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더 나은 내가 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세상은 자꾸 더 나아지라 하지만 장자는 말한다.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 삶은 조용하고 수수하고 때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깊은 진실과 단단함이 깃들어 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미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